여러분 영상 시작하자마자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부터 딱 10년 동안 매달 100만원씩 은행 적금에 꼬박꼬박 넣는다면 10년 뒤에 여러분 손에 쥐어지는 돈은 세후 이자 다 합쳐서 약 1억 3천만 원 정도일 거예요. 물론 큰 돈이죠. 하지만 똑같은 돈 100만 원을 오늘 제가 말씀드릴 S&P 500이라는 자본주의의 심장에 묻어둔다면 어떨까요? 놀라지 마세요. 그 돈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2억 5천만 원 시장 상황이 좋다면 3억 원이 훌쩍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종목 하나에만 내 소중한 월급을 던져뒀을 뿐인데 서울 변두리 아파트 전셋값이 통째로 불어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잔혹하지만 너무나도 설레는 부의 진실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아마도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평범한 직장인이거나 자영업자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왜 누구는 죽어라, 일해도 제자리 걸음이고 누구는 자는 동안에도 돈이 복사되는 걸까요? 그 차이는 단 하나예요. 내가 자본주의의 파도에 올라탔느냐 아니면 그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느냐의 차이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월 100만 원이라는 평범한 돈이 어떻게 10년 뒤에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그 구체적인 경로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장담컨대 이 영상 하나면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재테크 공부 오늘로 마침표 찍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여러분의 계좌에 복리라는 씨앗을 심는 첫 번째 행동이 될 거니까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체 S&P 500이 뭐길래 전 세계 부자들이 입을 모아 찬양하는 걸까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서 아이폰으로 알람을 끄고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면서 테슬라를 타고 출근해서 구글로 업무를 보고 점심에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퇴근길에 넷플릭스를 보는 이 모든 일상 속에 돈을 벌어가는 기업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돈 잘 벌고 똑똑한 500개 기업만 싹 모아놓은 종합 선물 세트가 바로 S&P 500이에요. 이건 단순히 주가지수가 아니에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500명의 천재 CEO들과 수백만 명의 엘리트 직원이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 매일 밤낮으로 머리를 싸매고 일하게 만드는 합법적인 노예 시스템인 거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비유하자면요. 전교 1등부터 500등까지 모아놓은 우등생 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 501등이 공부를 더 잘하게 되면 기존의 500등은 가차 없이 쫓겨나고 새로운 우등생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여러분은 그저 이 우등생 반의 지분을 조금씩 사모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꼭 계세요. 아니 작가님, 미국 주식 지금 역대 최고가라는데 너무 고점 아닌가요? 지금 샀다가 폭락하면 내 피 같은 돈 다 날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보면요. 역사적으로 S&P 500은 지난 100년 동안 수많은 전쟁과 경제공황, 오일 쇼크 전염병을 겪으면서도 우상향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거든요. 1929년 대공황 때도 그랬고 2008년 리먼 사태 때도 그랬어요. 당시는 정말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결국 인간의 욕망과 기술의 혁신은 그 모든 위기를 뚫고 올라왔죠.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고점이 1년 뒤에는 저점이 되고 5년 뒤에는 상상도 못할 낮은 가격이 되어 있을 거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투자자는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이 터져서 주변 사람들이 주식은 도박이라며 다 떠날 때 오히려 매달 월급의 절반을 S&P 500에 넣었어요. 당시 친구들은 비웃었죠. 야, 당장 내일 망할지도 모르는 미국 시장에 왜 돈을 버리냐고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투자하는 건 종이 조각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소비 습관이다.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마시고 윈도우를 쓰는 한 내 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는 지금 남들보다 15년 일찍 은퇴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전 세계를 여행하며 살고 있어요.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 같으신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오늘 당장 실행할 수 있어요. 우선 증권사 앱을 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비대면 계좌 개설 메뉴를 누르고 신분증을 찍어 올리세요. 그리고 해외 주식 거래 신청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여러분은 자본가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복잡하게 개별 종목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BOO나 IBB 혹은 SPY라는 세 글자 티커만 기억하고 매달 월급날 기계적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작가님, 그런데 진짜 미국이 망하면 제 돈은 어떡하나요? 라는 걱정하시는 분들께 제가 뼈 때리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기업이 동시에 망해서 S&P 500이 휴지 조각이 된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가진 원화나 예금은 안전할까요? 아마 전 지구가 석기 시대로 돌아가서 돈 자체가 의미 없는 세상이 됐을 거예요. 즉,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한 가장 안전한 자산은 바로 이 500개의 기업이라는 뜻이죠. 자, 이제 왜 이 투자를 해야 하는지 심장속까지 확신이 차오르셨을 거예요.
하지만 숫자가 주는 경이로움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하면 인간은 금방 지치기 마련이죠. 이제 진짜 소름 돋는 데이터를 보여드릴 건데요. 월 100만 원씩 10년 동안 투자했을 때 수익률에 따라 여러분의 계좌에 찍히게 될 구체적인 금액 변화를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숫자를 한번 두드려 볼게요. 월 100만 원이면 1년에 1,200만 원이고 10년이면 단순히 모았을 때 원금만 딱 1억 2천만 원이죠. 누군가에게는 종잣돈이 될 큰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서울 아파트 화장실 하나 사기도 벅찬 금액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S&P 500이라는 마법의 소스를 뿌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난 수십 년간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배당 재투자 포함 약 10%에서 12% 사이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걸 보수적으로 딱 10%라고 잡고 복리 계산기를 돌려보면요. 10년 뒤 여러분의 계좌에는 약 2억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히게 됩니다. 원금보다 팔자락 900만 원이나 더 불어난 수치죠. 만약 운이 좋아서 연수익률이 12%였다면 어떨까요? 무려 2억 3,200만 원이 됩니다. 그냥 은행 예금에 넣었을 때보다 1억 원 가까이 돈이 더 복사된 거예요.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이 말한 세계 8대 불가사의 복리의 마법입니다. 복리는 쉽게 말해서 돈이 새끼를 치고 그 새끼가 다시 새끼를 치는 구조예요. 처음에는 정말 티가 안 나요. 1년차, 2년차에는 예금이랑 별 차이 없어 보이거든요. 오히려 주가가 빠지면 예금보다 못해 보일 때도 있죠. 그런데 5년이 넘어가고 7년차에 접어드는 순간 수익이 수익을 만드는 가속도가 붙으면서 그래프가 무서울 정도로 수직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착각하는 오해 중 하나가 나는 시드가 적어서 지금 시작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복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시간의 길이거든요. 단돈 10만 원이라도 20대 때 시작하는 게 40대에 100만 원 넣는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 지인 중에 박대리라고 있는데 이 친구는 2014년부터 딱 100만 원씩 S&P 500 ETF를 샀어요. 처음 3년 동안은 주가가 옆으로만 기어서 정말 괴로워했죠. 친구들은 그 돈으로 테마주를 사서 며칠 만에 수백만 원 벌었다고 자랑하는데 박대리는 묵묵히 100만 원씩 주식 수만 늘려갔어요. 그런데 6년 차에 접어들고 강 세장이 찾아오자 박대리의 계좌는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원금은 7천만 원 정도였는데 수익금이 원금만큼 불어나서 계좌 잔고가 1억 5천을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박대리가 했던 건 딱 하나예요. 매달 월급날 무조건 100만 원어치 주식을 샀다는 거죠. 여러분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증권사 앱을 켜고 해외 주식 자동 매수 기능을 검색해 보세요. 내가 일일이 가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매달 정해진 날짜에 알아서 주식을 사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한 번에 큰 돈을 넣는 게 좋나요? 아니면 매달 나누는 게 좋나요? 제 대답은 무조건 매달 나누는 겁니다. 이걸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주가가 비쌀 땐 적게 사고 주가가 쌀 땐 더 많은 주식 수를 확보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평단가를 낮춰주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걸 왜 다들 성공하지 못할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10년이라는 긴 여정 중에 여러분을 무너뜨릴 가장 무서운 적은 경제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 속에 숨어있는 본능이거든요. 대체 어떤 심리적 함정이 여러분의 2억 원을 가로막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지금 바로 파헤쳐 볼게요. 사실 여러분이 오늘 아무리 굳게 다짐을 해도 3년 뒤에 이 투자를 계속하고 있을 확률은 10%도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뇌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이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불러요. 내가 100만 원을 벌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이 2배 이상 크다는 거죠. 주가가 10%만 빠져도 우리 뇌는 비상경보를 울려요. 당장 도망쳐, 안 그러면 다 죽어 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초등학생 때 배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다들 아시죠? 지금 우리는 개미처럼 모으고 싶어 하지만 우리 본능은 당장 눈앞에 쾌락을 쫓는 배짱이에 가깝거든요. 이걸 시간 지연 할인이라고 하는데 10년 뒤에 2억 원보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쥘 수 있는 최신형 스마트폰이나 화려한 해외여행이 훨씬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이 하시는 진짜 위험한 착각이 하나 있어요. 나는 멘탈이 강하니까 하락장이 와도 절대 안 팔고 버틸 거야 라는 다짐이죠. 그런데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 실제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지수가 한 달 만에 30% 넘게 곤두박질 쳤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평소에 장기 투자를 외치던 수많은 개미들이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가장 낮은 가격에서 주식을 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날아갔죠. 그들은 돈을 잃은 게 아니라 기다리는 마음을 잃은 거예요. 제 채널에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평범한 직장인 이 대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월 100만 원씩 야심차게 시작하셨다가
딱 1년 만에 마이너스 15%라는 성적표를 받으셨어요. 그때 이 대리님이 제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작가님, 이거 사기 아니요. 원금이 깎이는데 어떻게 계속 넣어요? 라며 화를 내고는 결국 투자를 중단하셨죠. 하지만 반대로 시장에 남았던 분들은 그 하락장을 주식수를 늘리는 박앤세일 기간으로 삼았고 지금은 상상도 못할 수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이 멍청한 본능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해요. 첫째, 주식 앱에서 실시간 알림을 다 끄세요. 둘째, 계좌 비밀번호를 아주 복잡하게 바꿔서 평소에 열어보기 귀찮게 만드세요. 셋째, 주가가 빠질 때를 내가 좋아하는 명품 가방이 세일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해요. 백화점에서 50% 세일하면 줄을 서서 사면서 왜 주식이 20% 세일하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걸까요? 그건 주식을 자산이 아니라 단순한 숫자로만 보기 때문이에요. 작가님, 그래도 주가가 반토막 나면 어떡해요? 라는 질문 많이 하시죠? 답해드릴게요. 역사적으로 S&P 500이 반토막 났던 적은 몇 번 있었지만 그 기간을 견딘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2배, 3배의 보상이 돌아갔어요. 시장의 변동성은 우리가 지불해야 할 입장료 같은 거예요. 공짜로 부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자, 이제 정신적인 무장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월 100만 원을 투자해도 누구는 세금으로 수익의 상당 부분을 나라에 바치고 누구는 그 세금을 다시 내 주머니에 챙겨서 수익률을 극대화해요. 국가가 합법적으로 허락한 수익률 뻥튀기, 치트키 계좌들이 있거든요. 이걸 모르고 그냥 일반 주식 계좌에서 투자하면 여러분은 매달 피 같은 돈을 길바닥에 버리는 꼴이 됩니다. 대체 어떤 계좌를 써야 내 돈을 1원이라도 더 지킬 수 있는지 그 비밀의 열쇠를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이제 멘탈 무장은 완벽하게 끝났고 본격적으로 내 지갑을 지키는 기술적인 방어막을 칠 시간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월 100만 원을 투자해서 똑같이 10% 수익을 냈어도 누구는 10년 뒤에 웃고 누구는 세금 고지서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거든요. 바로 국가가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허락한 수익률 치트키인 ISA와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IRP라는 절세 계좌 3총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최종 수익금은 아반떼 한 대 값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벌어질 거예요. 많은 분이 이거 복잡하다고 그냥 일반 주식 계좌에서 해외 ETF를 덜컥 사버리시는데 그건 마치 밑 빠진 독에 소중한 월급을 붓는 거나 다름없어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비유해 드릴게요. 일반 계좌는 구멍난 우산이고 절세 계좌는 방수 100%짜리 튼튼한 장갑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바람, 즉 세금이 몰아쳐도 내 소중한 돈을 온전히 지켜주거든요.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오해가 하나 있어요. 아, 연금저축 그거 55세까지 돈이 꽁꽁 묶이는 거 아니야. 나중에 급하게 돈 쓸 일 생기면 어떡해? 라는 걱정이죠. 하지만 이건 반은 맞고 반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예요. ISA 계좌는 딱 3년만 유지하면 그 이후부터는 언제든 수익금을 절세 혜택받고 인출할 수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혜택이 더 커진 서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가 어마어마해서 웬만한 투자 수익은 세금 한 푼 안 내고 온전히 내 지갑으로 챙길 수 있어요. 연금저축펀드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연말정산 때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이게 말이 세액공제지 앉아서 13%에서 많게는 16%의 확정 수익을 나라에서 보너스로 주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100만 원 넣으면 15만 원 정도를 그냥 돌려주는데 이걸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 지인 중에 김 과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5년 동안 일반 계좌에서만 미국 상장 ETF를 직접 사셨어요. 나중에 수익 실현하려고 보니 매매 차익의 22%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뒷목을 잡으셨죠. 반면에 똑같은 금액을 국내 상장 해외 ETF로 절세 계좌에서 굴린 이 대리는 세금을 단 1원도 내지 않고 오히려 연말정산 환급금까지 받아서 그 돈으로 S&P 500 주식을 더 샀어요. 10년 뒤 이 두 사람의 자산 격차가 어떻게 됐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무려 4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 당장 여러분은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제가 단계별로 딱 정해드릴게요. 1단계는 무조건 ISA 계좌부터 만드세요. 여기서 발생하는 배당금과 매매 차익은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니까요. 2단계는 연말정산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매달 50만 원 정도를 우선적으로 배분하세요. 3단계는 나머지 여유 자금을 IRP나 일반 계좌로 채우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설정해두면 여러분의 수익률은 남들보다 시작 전부터 3% 이상 앞서 나가는 겁니다. 작가님,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S&P 500 ETF를 찾으시면 돼요. 이름 뒤에 환해지형인지 환노출형인지 확인하고 여러분의 성향에 맞게 고르기만 하면 끝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자본주의의 심장에 올라탔고 멘탈도 무장했으며 세금이라는 도둑으로부터 내 돈을 지키는 법까지 다 배우셨어요.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예요.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디고 마침내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이죠. 과연 10년 뒤 여러분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단순히 돈이 많은 걸 넘어서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지탱해줄 진짜 은퇴 설계 전략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드디어 마지막 단계예요. 여러분이 지난 1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뚜벅뚜벅 S&P 500이라는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 여러분의 계좌에는 최소 2억 원에서 3억 원이라는 든든한 숫자가 찍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3억이라는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었다는 선택권이라는 이름의 자유예요. 10년 전 여러분은 상사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출근해야 했고 당장 이번 달 카드값을 걱정하며 잠을 설쳐야 했지만 이제는 달라요. 내 계좌에서 매달 뿜어져 나오는 배당금과 시세 차익이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거든요. 2억 원의 자산에서 연 4%씩만 안전하게 수익을 실현한다고 해도 매달 100만 원에 가까운 현금 흐름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터져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이 10년 전 처음 투자를 시작했던 그 100만 원의 가치와 맞먹는 수준이죠. 이제는 여러분이 돈을 위해 구걸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여러분을 위해 충성스럽게 일하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가 완성된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이 질문하세요. 작가님, 10년 뒤에 이 돈 다 찾아서 집 사야 하나요? 아니면 계속 굴려야 하나요? 제 대답은 이 자산을 여러분의 영원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라는 거예요. 주식 60%, 채권 40%라는 클래식한 자산 배분 전략을 섞거나 혹은 배당 성장주로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옮겨가면서 원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나오는 수익으로만 생활하는 단계, 이게 바로 진짜 경제적 자유의 시작이거든요. 10년이라는 시간을 견딘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경제지능과 인내심을 증명한 분들이에요. 하락장의 공포를 이겨냈고 절세 계좌의 복잡함을 뚫어냈으며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으니까요. 이제는 그 달콤한 보상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10년 뒤의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며 포옹하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아낀 그 100만 원이 10년 뒤에는 여러분의 무너진 자존감을 세워주고 노후의 가장 안락한 안식처가 될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투자는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묵묵한 태도입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부자가 되려고 무리한 도박을 하지 마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우등생 집단인 S&P 500이라는 파도에 올라타서 그저 시간이라는 바람을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S&P 500은 자본주의 최고의 시스템이며 전 세계 천재들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도구예요. 둘째, 복리의 마법은 후반부에 폭발하니 10년이라는 시간을 무조건 버티세요. 셋째, 아이사와 연금저축 같은 절세 계좌로 내 수익을 1원도 뺏기지 말고 지키세요. 마지막으로 하락장은 위기가 아니라 하늘이 주신 박앤세일 기간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인 오늘, 바로 그 100만 원의 첫걸음을 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액션 가이드는 3가지예요. 첫째, ISA 계좌를 개설하고, 둘째, 매달 100만 원 자동이체를 설정하며, 셋째, 주가 창을 지우고 내 본업에 집중하는 거예요. 처음 제가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예금 1억 2천과 S&P 500 3억의 잔혹한 격차, 그 격차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오늘 여러분의 실행력에 달려 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변곡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